칠순을 넘긴 노인의 거실은 햇살이 비껴 들어와 따스했지만 공기에는 묘한 고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둔 앨범과 상자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고 노인은 낡은 손가락으로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고 있었지요. 먼지 냄새가 묻어나는 장면마다 젊은 날의 기억이 불쑥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어린아이였던 딸이 웃고 있던 사진, 막내 아들이 졸업식에서 꽃다발을 안고 있던 사진, 그리고 함께했던 아내의 미소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진까지. 노인은 한동안 그 사진들을 붙잡고 미소를 지었다가 어느 순간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낯선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어딘가 부드럽지만 강인한 눈빛을 가진 얼굴이었습니다. 그 미소는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따뜻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슬픔을 담고 있었죠. 노인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얼굴 대체 누구였을까? 기억을 더듬어도 떠오르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찍은 것도 아니었고 가족 중 누군가의 친구도 아닌 듯 했습니다. 그런데도 노인의 가슴 어딘가에서는 알 수 없는 울림이 번져나갔습니다. 오래전 잊어버린 감정이 먼지 속에서 다시 깨어난 듯 했지요. 잠시 후 노인은 사진의 뒷면을 조심스레 뒤집었습니다. 희미하게 번진 글씨로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지만 시간의 흔적 때문에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연도와 부산이라는 지명 하나만이 간신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단서가 노인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부산이라 그땐 참 자주 갔었지. 노인은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오래된 기억을 끌어올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안개처럼 흐려져만 갔습니다. 이상하게도 사진 속 청년은 낯선 이여야 했는데 어쩐지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친밀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또 앨범 정리하세요? 힘드실 텐데 그만 좀 하세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사진을 손에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무심한 듯 물 한 잔을 내려놓고 나갔지만 문득 돌아서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괜히 옛날 거 뒤적이다가 마음만 아프지 않으실까요? 그 말이 남긴 잔향은 오래도록 노인의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사진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이 사진을 더 꼭 붙들어야 한다는 확신을 주는 듯 했지요. 밤이 깊어가자 노인은 다시 사진을 꺼내어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청년의 얼굴은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그 얼굴을 마주보며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누듯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잊힌 시간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그 얼굴이 어쩌면 자신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흔들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꿈결에서조차 청년의 얼굴이 어른거렸고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노인을 향해 다가오는 듯 보였습니다.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난 노인은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몰려와 숨을 가다듬게 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이렇게까지 가슴을 뒤흔들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노인은 다시 앨범 상자를 꺼내어 사진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단서라고는 뒷면에 희미한 글씨뿐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물어보아도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네요. 아버지가 괜히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노인의 눈빛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본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청년은 결코 우연히 남겨진 얼굴이 아니라는 것을요. 마치 누군가 자신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처럼 수십 년을 건너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사진 속 청년이 누구인지, 왜 이 사진이 자신의 앨범 속에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요. 그것이 오래된 인연의 조각이든 혹은 잊고 지낸 과거의 아픈 흔적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단 하나 확실한 건 이 여정이 단순한 추억을 더듬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불씨가 될 것 같다는 강렬한 직감이었죠. 그날 이후 노인은 마치 오래된 비밀을 품은 탐정처럼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이라는 지명, 희미한 날짜, 그리고 낯선 청년의 미소. 단서들은 미약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 진실의 조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노인의 새로운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틀째 같은 사진을 손에 쥔 채로 거실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낯선 청년의 얼굴은 이미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익숙하게 다가왔지요. 그러나 이름조차 떠오르지 않는 그 얼굴은 노인의 머릿속을 점점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딸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그렇게 그 사진에 집착하세요? 그냥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노인은 대답 대신 사진을 더 꼭 움켜쥐었습니다. 버린다는 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를 떴지만 방문을 닫는 소리에는 차가운 단절감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노인은 스스로가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노인은 탁자 위에 앉아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은 세월의 흔적처럼 누렇게 바랬지만 그 안에는 젊은 시절 다녀온 곳과 만난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다 부산이라는 글씨가 눈에 띄는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희미하게 적힌 날짜와 사진 뒷면의 글씨가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며 세차게 고동쳤습니다. 역시 부산이 맞는 게지. 그날 밤 노인은 오래도록 지도를 펴놓고 고민했습니다. 나이 들어 집을 벗어나 먼 곳을 찾아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고 혼자 움직이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건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평생을 마무리한다면 후회할 거라는 강한 예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가만히 지갑을 열어 몇 장 남은 지폐를 세어보았습니다. 오래된 저금통을 열어 동전을 모조리 꺼내고 장롱 속 깊숙이 넣어둔 비상금 봉투까지 꺼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용기와도 같았습니다. 결심을 굳힌 노인은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부산에 다녀와야겠다. 딸은 깜짝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부산이요? 아버지 혼자요? 왜요? 사진 때문이야.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 딸의 표정은 금세 굳어졌습니다.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직감한 듯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노인은 서운했지만 마음속 깊이 이해도 갔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여정은 단순한 집착으로만 보일 테니까요. 그러나 노인의 내면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생의 끝자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실 같았습니다. 며칠 후 노인은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겨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고스란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역 앞에 서니 발걸음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자신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사진 속 청년의 눈빛이 떠올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기차에 올라타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들판과 마을, 산과 강이 이어지는 풍경 속에서 노인은 자신이 진짜로 길을 떠났음을 실감했습니다. 기차가 흔들릴 때마다 사진도 함께 떨렸습니다. 마치 청년이 노인을 이끌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도착한 부산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세월이 변했지만 공기 속에는 여전히 옛 기억의 잔향이 묻어있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가방을 고쳐 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이상하게도 낯선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감각이 더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낯선 여관방에 몸을 누였습니다. 삐걱거리는 침대, 창밖의 네온사인, 골목을 울리는 오토바이 소리까지 모두 낯설었지만 노인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청년이 남긴 흔적을 좇는 이 여정이 자신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만든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꼭 무언가 단서를 찾을 수 있겠지. 어둠 속에서 사진 속 청년의 미소가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노인의 두 번째 삶은 부산의 밤하늘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아침 공기는 서울과는 또 다른 습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실려오는 듯한 짠내가 코끝을 스쳤고 노인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낯선 도시임에도 어딘가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 공기가 오래전의 기억을 간지럽히는 듯했지요. 작은 가방을 둘러맨 노인은 부산역 광장에서 지도를 펼쳤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혀있던 희미한 지명과 기억을 더듬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남포동이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남아있었던 만큼 노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쪽을 향했습니다. 오래된 골목길은 여전히 활기를 띠었지만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었습니다. 낡은 상점 간판들, 좁은 골목을 오가는 상인들의 목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어묵 냄새까지 모두 노인의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노인은 오래된 다방을 찾듯 주변을 기웃거리며 지나갔습니다. 혹시나 아는 얼굴이라도 마주칠까 하는 마음과 이제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허망함이 동시에 뒤섞였습니다. 그때 작은 구멍가게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한 그는 순간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보더니 무언가를 알아본 듯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사진 속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사진을 내밀자 구멍가게 주인은 한동안 눈을 깜빡이며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곧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얼굴 참 오래간만에 보네. 그 말에 노인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지금껏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던 청년을 이 낯선 노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노인은 숨을 고르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게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멍가게 주인은 잠시 시선을 허공에 던진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래된 기억을 끌어올리는 고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참 뒤 그는 담배를 비벼 끄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청년 당신 젊은 시절과 깊은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순간 노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구멍가게 주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굳어지고 눈빛은 차갑게 닫혔습니다. 마치 더는 입 밖에 낼 수 없는 비밀이라도 지키려는 듯 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말씀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노인이 간절히 손을 내밀었지만 구멍가게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철컥 닫히는 소리에 노인의 가슴은 텅 빈 것처럼 울렸습니다. 단서를 잡았다고 생각한 순간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든 느낌이었지요. 노인은 허탈하게 사진을 다시 가슴에 품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인연. 그 문장이 반복되며 오래전 묻어둔 기억의 파편들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인연인지 왜 기억나지 않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마치 안개처럼 자욱했습니다. 그날 저녁 노인은 허름한 여관방에 앉아 혼잣말을 반복했습니다. 대체 누구였길래 나와 어떤 인연이었길래. 창문 너머로 바닷바람이 불어오자 청년의 미소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단순한 낯선 이의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외면해 온 과거가 살아 숨쉬며 말을 걸어오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한참을 방황하다가 결국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고 분명히 진실은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첫 단서는 불완전했지만 동시에 여정의 시작을 굳히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고이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밝혀내겠다. 무엇을 잃게 되더라도. 그리고 그 다짐은 곧 다가올 더 큰 진실의 그림자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며칠째 머물던 노인의 발걸음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구멍가게 노인이 남긴 말, 젊은 시절과 깊은 인연이 있던 사람이라는 문장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알고 싶어 다가가려 하면 벽처럼 닫힌 침묵만이 노인을 막아섰습니다. 노인은 오래된 주소록을 꺼내어 한 장 한 장 훑어보았습니다. 젊은 날 부산에서 함께했던 동료와 친구들의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번호가 바뀌었거나 집이 철거된 상태였지만 몇몇 이름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희미한 희망을 붙잡고 길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오래된 목공소였습니다.
간판은 퇴색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톱소리와 망치질 소리가 골목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안쪽에는 굽은 허리를 가진 사내가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혹시 김창수 맞습니까? 노인의 목소리에 사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에 낯섦과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사내는 손에 들린 대패를 내려놓고 묵묵히 의자를 내주었습니다. 여기서 다 보네. 오랜만이구려. 짧은 인사를 나눈 뒤 노인은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사내의 표정이 단박에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더니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잘 모르겠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기억이 가물가물해. 노인은 간절히 설득하려 했지만 사내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하다는 듯 자리를 피하며 나무를 붙잡고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 뒷모습은 이야기를 꺼낼 수 없다는 무언의 외침 같았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목공소를 나온 노인은 그 길로 또 다른 이름을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된 사진관이었습니다. 사진관 주인은 노인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사진 속 청년을 보여주자 미소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이건 오래된 일이오. 괜히 꺼내지 않는 게 좋을 거요. 단호한 목소리와 함께 사진을 돌려주는 손길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노인은 그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의도적인 침묵이었습니다. 노인은 답답함을 안고 여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바닷바람이 불고 골목마다 네온 사인이 번쩍였지만 그의 마음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단서가 보일 듯 말 듯 사라지고 만나는 이들마다 같은 표정으로 침묵을 선택하는 모습은 노인을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부산이에요? 대체 뭘 찾으시려는 거예요? 저희 걱정은 안 하세요? 노인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곧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이번만은 나 혼자 해야 할 일이 있다. 꼭 밝혀야만 하는 게 있어. 딸은 차갑게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겨진 수화기 너머의 삐소리가 노인의 가슴에 깊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가족마저 이해하지 못하는 길 위에서 그는 홀로 서 있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독은 노인을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진 속 청년의 눈빛은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끝까지 와달라는 신호처럼 노인을 이끌었습니다. 노인은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이 침묵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크고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뜻일 겁니다. 이대로 포기한다면 평생 그 답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날 노인은 다시 지도를 펴들고 남포동의 오래된 거리로 향했습니다.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동시에 뜨거운 집념이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집념은 곧 더 큰 파란을 불러올 첫 걸음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의 나날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닫았고 노인은 점점 더 고립되는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청년의 얼굴은 밤마다 노인의 꿈에 찾아와 미소를 지으며 묘한 표정으로 손짓했습니다. 마치 조금만 더 오라고 부르는 듯 했지요. 그날 노인은 오래된 골목길을 걷다 우연히 낡은 헌책방을 발견했습니다. 간판은 벗겨지고 문틈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안에서는 은은한 책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노인은 발걸음을 멈추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이 열리자 안쪽에서 노인의 등 뒤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찾으시는 책이 있으십니까? 주름진 얼굴의 노파가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 기억나십니까? 노파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이 나긴 하는데 괜히 힘든 기억을 꺼내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그 순간에도 노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노파는 잠시 망설이다 가게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낸 작은 상자를 꺼내 들더니 조심스럽게 노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상자 오래전에 어떤 손님이 맡기고 간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찾아갈 거라고 했는데 끝내 돌아오지 않았죠. 이상하게도 그 사람 얼굴이 지금 사진 속 얼굴과 같네요.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열자 노랗게 바랜 편지 여러 장과 작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마다 세월의 흔적이 짙게 묻어 있었지만 글씨는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노인은 숨을 죽이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이 편지가 세월을 건너 누군가의 손에 닿는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나는 꼭 남겨두고 싶다. 나와 그 사람의 기억을. 노인은 순간 온몸이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표현이 가슴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글씨체는 정갈했지만 곳곳에 번진 잉크는 당시의 절박한 감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갈수록 사진 속 청년이 단순한 지인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편지 속에는 그 청년과 어느 한 사람이 함께 보낸 날들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나눈 이야기, 헤어지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세상에 알릴 수 없는 슬픔까지. 노인은 무심코 편지를 접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그 글들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도 자신과 깊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지칭이 마치 자신을 향하고 있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이름 없는 감정이 글자 하나하나에서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편지 더미 속에서 한 장을 더 꺼내 읽었습니다. 그와 나는 끝내 하나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평생 그에게 묵혀 있을 것이다. 언젠가 그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나는 용서를 바랄 뿐이다. 노인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청년은 단순한 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의 주인공이었고 그 사실을 왜 잊어버렸는지조차 스스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쥔 편지가 흔들렸습니다. 가슴 속에 묵혀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려 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기억 속에서 사라져 있었는지, 어떻게 그토록 중요한 인연을 잊고 살았는지 노인은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헌책방 노파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은 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눈빛이었어요. 끝내 이루지 못한 사랑 같았지요. 하지만 누구였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편지를 꼭 끌어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사진 속 청년의 미소와 편지 속 글귀가 겹쳐지며 잊혀진 기억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만약 그 모든 것이 드러난다면 지금의 가족과 삶은 어떻게 될까? 밤이 깊어지자 노인은 여관방에서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낡은 글자들은 바람처럼 속삭이며 과거로 이끌었습니다. 그 속삭임은 달콤하면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낯선 얼굴을 찾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 묻어두었던 사랑, 그리고 지워버린 기억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길이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진과 편지가 가리키는 진실의 문턱 앞에 선 순간 노인은 오히려 두려움보다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구나. 그 한마디가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여정은 한층 더 깊은 어둠과 빛의 교차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노인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헌책방에서 건네받은 편지와 일기장은 탁자 위에 펼쳐져 있었고 노인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읽고 또 읽었습니다. 청년의 고백 같은 문장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다가올수록 머릿속 깊은 곳에서 지워졌던 기억들이 조금씩 깨어나는 듯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추억의 회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편지 속에 그 사람이 자신이라는 확신은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이름조차 떠올릴 수 없었는지, 어떤 계기로 이 기억이 봉인된 것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청년이 자신의 삶에서 결코 스쳐 지나간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노인은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도록 묻어둔 진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현실의 벽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노인은 며칠째 부산에서 소식을 끊은 채 머물렀고 결국 딸이 직접 찾아와 여관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대체 뭘 찾으시는 건데요?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뭐예요? 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눈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사진과 편지를 감추듯 가슴에 끌어안으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걸 그냥 두고는 살 수가 없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가족보다 더 중요해요? 그 물음은 날카로운 화살처럼 노인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은 가족을 무너뜨리는 짐처럼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그래, 가족도 소중하다. 하지만 이건 내 남은 생이 걸린 문제다. 딸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나자 방 안은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노인은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고독이 진실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 또한 뼛속 깊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청년의 글씨로 짧지만 강렬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끝내 그를 지켜내지 못했다. 언젠가 그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평생 그를 기억할 것이다. 노인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구절이 유독 눈에 박혔습니다. 마치 자신이 지금까지 잊고 살아온 이유를 설명해 주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 혹은 자신의 두려움이 그 기억을 봉인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청년은 끝내 자신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인의 손에서 편지가 흘러내렸습니다. 머릿속은 혼란과 후회, 죄책감으로 뒤엉켰습니다. 만약 그 청년이 진심으로 자신을 기다렸다면 지금껏 살아온 삶은 무엇이었을까?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걸어온 길은 부정당하는 것일까? 아니면 두 개의 진실이 공존할 수 있는 걸까? 창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에 노인은 온몸을 움찔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편지 속 문장이 귓가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나는 평생 그를 기억할 것이다. 노인은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쥐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스멀스멀 기어 나와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설렘과 그리움이 있었고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죄의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노인은 발걸음을 돌려 다시 구멍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애써 시선을 피하며 그 노인은 요즘 건강이 안 좋다는 말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노인의 초조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진실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모퉁이에서 낡은 벽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십 년 전의 행사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그 속에 어렴풋이 사진 속 청년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노인은 벽보를 떼어내듯 들여다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확실히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곁에는 자신과도 닮은 듯한 그림자가 희미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두 다리는 휘청였지만 가슴 속 불길은 오히려 더 크게 타올랐습니다. 기억이 조각조각 되살아나려는 순간 그는 두려움과 기대 사이에서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행복일까, 절망일까? 노인은 벽보를 움켜쥔 채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 설령 모든 걸 잃게 되더라도 반드시 알아내겠다. 부산의 바닷바람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노인은 며칠째 같은 골목을 맴돌며 단서를 좇았습니다. 구멍가게 노인의 부재, 사진관 주인의 침묵, 그리고 헌책방에서 발견한 편지까지. 모든 조각은 점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감히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저녁 노인은 우연히 한 노인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목공소에서 그를 피하듯 침묵했던 김창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굽은 허리로 나무를 다듬고 있었지만 눈빛은 피곤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사진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진실을 말해주게. 나는 알아야 하네. 이 청년이 누구였는지. 김창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쥔 대패가 바닥에 떨어지며 금속성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네가 사랑했던 이였어. 모두가 알았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진실이지. 노인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숨이 멎은 듯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잊고 있던, 아니 억눌러왔던 기억이 강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청년의 웃음, 함께 걸었던 바닷길, 손끝에 스치던 따뜻함, 그리고 세상 앞에서 감히 말하지 못했던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인연. 김창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내 곁에 평생 있고 싶어 했어. 하지만 시대가, 세상이 허락하지 않았지. 결국 그는 떠날 수밖에 없었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게 그 사진이었어. 네가 기억하길 바라며. 노인의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청년의 미소가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단순한 낯선 이의 얼굴이 아니라 자신의 젊은 날을 온전히 불태워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금기였고 그 시대의 잔인한 벽에 부딪혀 끝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무너져 내리듯 벽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머릿속에선 아내의 얼굴과 자식들의 모습이 교차했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삶은 또 다른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 삶이 결코 거짓은 아니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외면한 대가이기도 했습니다. 김창수는 애써 눈을 피하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끝내 널 원망하지 않았네. 오히려 내 행복을 빌며 떠났어. 하지만 세상은 잔인했지. 몇 해 뒤 병을 얻고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났어. 순간 노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청년이 세상을 떠난 줄은 몰랐습니다. 어쩌면 아직 어딘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던 자신은 허무하게 꺾이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시간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노인은 여관방에서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억은 조각나 있었지만 그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자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청년을 사랑했고 청년도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억압과 두려움 속에서 그 사랑은 봉인되었고 끝내 한쪽은 홀로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렇게 외롭게 두고 온 게.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청년의 목소리처럼 애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은 사진 위에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번져가는 눈물 자국 속에서 청년의 미소가 더욱 선명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녘 노인은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듯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한층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비극이었고 동시에 오래도록 자신을 오가매던 의문이 끝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이미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세월을 건너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너무 늦은 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인은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여명이 밝아오는 수평선 너머로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손에 꼭 쥔 채 그는 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너는 떠났지만 나는 끝내 너를 잊지 못했다. 이제야 기억해낸 게 너무 늦어 미안하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은 더 세차게 불어와 노인의 눈물을 삼켜갔습니다. 새벽의 부산 바닷가. 잔잔하던 파도는 차츰 높아졌다가 다시 잦아들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가슴에 꼭 붙들고 모래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눈물로 범벅이 되었던 얼굴은 오히려 고요해 보였습니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한때 청년과 함께 걸었던 길, 파도 소리에 귀 기울이며 꿈을 속삭이던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세월이 그 기억을 가려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존재했던 사랑이었고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노인은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 바람에 올려놓았습니다. 종이는 바다 쪽으로 날아가다 물결에 젖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보내주마. 하지만 넌 내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거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된 굴레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을 품고 살아갈 힘이 생긴 듯 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뒤 찾아온 것은 절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은 삶을 살아낼 용기이기도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노인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아버지의 여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이전과는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깊은 평온을 담은 눈빛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노인은 손주와 함께 앨범을 다시 펼쳤습니다. 손주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람은 누구예요? 노인은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얼버무렸을 대답이지만 이번에는 담담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소중한 사람이란다. 할아버지의 젊은 날을 함께했던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이지.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솔직하게 꺼내어 말할 때 상처는 비로소 다른 이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기억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노인은 혼자 방에 앉아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젠 두렵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고 그 눈빛은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별의 고통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았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 청년의 목소리가 실려오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네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노인은 눈을 감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는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방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매일 동네 공원을 거닐며 새로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도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사진 속 청년이 남긴 흔적은 단지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되었고 남은 날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은 사진을 작은 액자에 넣어 거실 한켠에 두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선택을 의아해했지만 노인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건 나의 삶의 일부야. 잊을 수도 지울 수도 없는. 그 말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은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극적인 진실을 품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의 활력이기도 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노인은 속으로 청년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너는 떠났지만 내 삶의 끝까지 함께할 거다. 고맙다. 그리고 안녕. 그 순간 노인의 마음은 마침내 평온에 닿았습니다. 비극을 품은 진실은 여전히 아프지만 그 아픔마저 삶의 일부로 끌어안으며 그는 남은 시간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